자, 9주차 복습지문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총론 했었죠, 9주차에. 자, 1번은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사용대차 간단하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거라 그랬죠. 무상.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편무라고 봐야 되겠죠. 무상은 전부 편무였었죠. 편무에 대표적인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있다 그랬고요.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라 그랬잖아요. 반면에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편무, 무상이 됩니다.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현 계약 성립이 있었죠. 자, 이때 청약 당연히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 뭐가 있었어요? 자동 판매기 설치. 반면에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그랬죠.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3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더니 9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면 요 1억에 사라는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죠. 그 한 번이죠. 534조. 4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원칙이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성립이 된다 그랬죠. 다만 531조에서 격, 승, 발 격제하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격제하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쌍모계약상 양채무가 대가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라는 항변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6번 갑이 자기 소유 땅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한 후에 토지가 전부가 수용이 되었다.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을 한 후에 갑과 을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하죠. 이때 무슨 제도가 적용된다 했어요? 위험부담. 그리고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갑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은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겠네요. 낙약자, 요약자가 나왔으니까. 자, 갑이 낙약자입니다. 을이 요약자입니다.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에게 병에게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을이 요약자, 갑이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병은 갑에게 즉 채무자에게 수기해서 표시하면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때 병이 이행을 청구했을 때 갑, 낙약자는 을병사의 관계, 이게 뭐예요?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합쳐서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8번 계약 후 매수인이 돈이 부족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죠. 가장 전형적인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54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고 없이가 아니라 최고 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9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렇죠?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기 때문에 등기한 때부터 말소 등기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됐지만 등기는 여전히 을에게 남아있는, 즉 무효 등기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9번이죠. 10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아니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하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따로따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죠. 10번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약 총론, 계약 성립, 계약 체결성과 책임,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해제 이런 내용들을 테마로 잡아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 잘 하셔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약 총론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9주차 OX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